시청자분의 증상으로 볼 때는 저 이제 경추 디스크에 의한 증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추 디스크라는 것은 앞에서 양지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경추 부분에 이제 추간판이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겨나는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이곳에 이제 어느 신경이 압박되느냐에 따라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기도 하고 어깨나 목 부분에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경추 디스크라는 말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병원에 오시면 경추 디스크다, 허리 디스크다, 요추 디스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어떤 증상을 말씀하시고 어떤 질환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어떤 디스크가 아니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 특히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것이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간판은 이제 뼈와 뼈가 서로 움직이면 서로 손상을 주거나 마찰을 줄 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추간판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뼈들이 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면 중요하게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 등을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장치를 따로 만들어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추간판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퇴행적인 변화, 노화에 의한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 이 추간판들이 노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드시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혹은 외상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이제 일자목, 이제 거북목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다양한 증상들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추간판 탈출증은 단 한 단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4단계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제가 보통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통 3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그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추간판 주변에 섬유태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추간판이 빵빵해지는 팽윤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는 섬유태가 잘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간판이 약간 돌출되게 되는데 약간 튀어나오더라도 역시 테두리인 섬유태가 유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혹은 간혹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추간판이 아예 탈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섬유태가 보통 깨지기 때문에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이 증상을 느끼셔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편이시고요. 이 3단계 말고 4번째로 부고라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아예 추간판이 탈출해서 따로 자기 이제 모양대로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른 신경을 압박하거나 근육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보통 3번째나 4번째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단계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치료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간판 탈출증, 제가 첫 번째 시청자분 증상을 듣고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로 혹시 사각근에 의한 신경 포착에 의한 증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각근이라는 것은 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목 사이에 있는, 목 안쪽에 있는 비스듬히 있는 근육입니다. 이는 목과 늑골, 갈비뼈를 이어주는 근육인데 이제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근육입니다. 이 작은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생각보다 큰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각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목을 옆으로 움직여주거나 회전을 시키는데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기능은 호흡근의 보조작용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숨을 내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호흡 근육과 같이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흡에 보통 장애가 생기시는 분들, 사각근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사각근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호흡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각근의 경우를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이유가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사각근을 통과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사각근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단축되게 되면 경추신경이 지나가면서 눌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사각근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깨라든지 팔 윗부분에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팔의 외측 바깥쪽 부분을 따라서 새끼손가락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증상을 봤을 때 경추 디스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각근의 포착에 의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각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호흡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복식 호흡이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아기가 아닌 우리는 흉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을 들어올리고 내려보리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각근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각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흡근의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제가 침 치료를 해드리고 약침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호흡법에 대한 교정도 같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목에 아까서부터 이제 경추 디스크, 뭐 사각근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머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목에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에서 머리가 바른 자세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머리는 어깨의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림에서와 같이 저희는 왼쪽 모습처럼 앉아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체크 보면 오른쪽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할 때 아무래도 앞쪽으로 기울여져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지금 TV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자세로 있으실 가능성이 조금 더 클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드시 목이나 어깨, 머리 이제 좀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자세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평소에 생활 습관의 교정도 치료와 더불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이 작업 환경의 높이나 위치에 따라서 목이나 어깨에 상당히 많은 긴장을 일으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니터와 키보드 같은 높이를 위치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시간 동안 작업하셨을 때는 잠시 쉬어주는 우리가 목을 좀 앞으로 기울여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스트레칭을 뒤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주무실 때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주무시면서 보내기 때문에 베개의 높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보통 베개를 높은 베개를 베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높은 베개를 베면 푹신푹신한 느낌 때문에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자다 보면 목이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베개라고 해서 낮기만 한 베개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이나 머리 높이, 나이와 이제 키나 이제 신장, 체중 등에 대한 사이즈를 같이 고려하셔서 베개 높이도 조절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컴퓨터 아무래도 회사에서나 이제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증상에 대한 치료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생활 습관도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저 증상을 이렇게 볼 때는 뭐 대표적으로 경추 디스크가 가장 의심되기도 합니다. 뭐 경추 디스크, 뭐 저린 증상이 있다 해서 모든 증상이 다 경추 디스크는 아니겠지만 뭐 경추 디스크라든지 그리고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든지 그리고 어깨의 통증 다양하게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선 2년 전에 이런 증상이 이렇게 이런 증상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또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뒷목도 많이 뻣뻣하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경추 디스크가 가장 의심되지 않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경추 디스크의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디스크는 우리 몸에 있는 목뼈의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는 추간판이 있습니다. 추간판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압박할 때 이로 인해서 방사통으로 저림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이렇게 머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이렇게 신경 증상, 압박 증상을 이렇게 일으키는데요. 그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 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디스크는 20세까지는 혈관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20세가 지나게 되면은 혈관 분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디스크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작용 역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는 역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노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이렇게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삐끗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근육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든지 인대나 힘줄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요즘같이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지 컴퓨터로 오래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고정된 자세로 있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하로 인해서 디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흡연도 디스크의 하나의 큰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 주변에 혈액순환이 많이 장애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디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건강에 어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도 이런 디스크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이 많이 이렇게 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삐져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가 디스크가 이렇게 발생할 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자세 중에 하나가 거북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자목 증후군 혹은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방금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정상적인 목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서 거북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북목 증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된 자세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목 뒤가 뻐근하다든지 허리가 뻣뻣하다든지 하는 증상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한 5kg에서 6kg, 좀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7kg에서 8kg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이 무게가 실제적으로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은 볼링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볼링장에 가서 한 13파운드에서 한 15파운드 정도가 성인의 머리 무게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머리가 작은 목에 얹혀서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부하를 견디고 있기 때문에 목이 항상 많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목이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부하가 점점점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특히 목은 움직임을 많이 하는 근육입니다. 많이 하는 구조물이긴 동시에 실제로는 근육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허벅지나 허리에 비해서 근육이 굉장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서 항상 조금만 피곤해도 뒷덜미가 뻣뻣해진다든지 하는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거북목, 일자목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우리 뒤쪽에 항상 부하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가장 올바른 자세는 우리 귀에서 견봉 쪽으로 선을 내렸을 때 그 선이 견봉 쪽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선이 지나가지 않게 되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쏠린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앞에 쏠린 그 거리에 비례해서 목뼈가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 뒤에 볼링공을 2개, 3개 올려놨다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부담이 걸쳐져 있는지 잘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디스크가 삐져나온다든지 그리고 혈관을 압박한다든지 그러면은 많이 피로해지고 두통, 불면, 어지럼증, 팔저림 이런 증상들이 일단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는 한의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치료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부의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대나 힘줄을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게 하는 이런 3가지 치료의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나요법으로 이를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틀어진 척추나 근육을 뼈대를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이런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신경 압박을 풀어주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을 하게 되고 주변의 혈관이나 조직들이 압박이 해제가 되면서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침 치료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약침은 화학약물이 아닌 한약재라든지 순수한 천연약물의 에센스를 이렇게 뽑아내서 이를 경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인대 쪽 혹은 이렇게 디스크 주변 조직에 자입을 해서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척추를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데 인대나 조직이 튼튼해져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봉독이라든지 홍화라든지 녹용에서 추출한 에센스를 이 주변 조직에 자입을 해서 이를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바르게 된 척추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염증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몸은 많이 피로해지게 되면 근육이 많이 단축되고 약화되게 됩니다. 한약을 복용해서 늘어진 인대나 힘줄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재생 능력을 좀 더 활발히 시켜주면은 디스크가 훨씬 더 빨리 치료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목 주변에 풍지라든지 견정이라든지 노수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혈자리들의 약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락을 막힌 경락을 이렇게 뚫고 그리고
주변의 조직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감소시켜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목뼈를 좀 바르게 하고 좀 몸에 이렇게 피로를 이렇게 없애주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은 소흉근이라든지 흉쇄 유돌근이라든지 사각근이라든지 승모근이 많이 단축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흉근 이완을 시켜주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앉아 있는 관계로 이렇게 원래 서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문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집에 보면은 이렇게 열린 문이 있을 겁니다. 문이 있고 옆에 벽이 있으면은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이렇게 몸은 문 한가운데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 몸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팔과 가슴은 이렇게 더 펴질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한 15초 정도, 한 3회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이런 소흉근 단축된 것이 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흉쇄 유돌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쇄 유돌근은 우리 목 옆에서 앞쪽으로 있는 아주 이렇게 강하고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손으로 제가 의자 아래쪽을 잡고 있습니다. 의자 아래쪽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는 여기 흉곽과 쇄골을 살짝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천정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회전을 시키고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위를 쳐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 옆쪽에 있는 흉쇄 유돌근의 스트레칭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사각근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신경을 더 많이 눌려서 손을 저리게 되거든요.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는 흉쇄 유돌근과 비슷한데 흉쇄 유돌근이 위를 봤다고 하면 사각근은 아래로 보는 이런 스트레칭, 이런 동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승모근이 있는데요. 상부 승모근은 뒤쪽에 있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기 위해서는 손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은 상부 승모근의 중부 섬유를 스트레칭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을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주게 되면은 후부 섬유를 스트레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측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전부 섬유를 스트레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근육을 스트레칭만 시켜서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은 거북목을 예방하고 목 디스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의 경우는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가끔 팔에 힘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의 어떤 위축이 온다든지 저린 증상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신경근이 눌린 증상이 좀 오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팔에 힘이 빠지고 팔꿈치를 비롯해서 팔 전체가 저린 느낌이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태가 2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그림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추를 싸고 있는 인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삐져나오게 되죠. 추간판이 삐져나오게 되면은 인대가 약해서 삐져나오게 되면은 그 옆을 지나고 있는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신경이 압박이 되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MRI라든지 CT 같은 어떤 영상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임상에서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은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왔을 때 경추를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의사가 경추를 강하게 눌렀을 때 똑바로 된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게 되면은 경추 추간공이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좁아졌을 때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추가 눌리는 현상이 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MRI나 이런 걸 찍으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이학적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환자를 거꾸로 압박을 한 게 아니고 턱을 어떤 장치를 걸어서 견인을 시켰을 경우에는 증상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 디스크 아까 말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아까 신경 증상이라고 했는데 이 신경은 어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특정 팔 부위라든지 이런 걸 지배를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추신경 피부 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만약에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6번 신경이 눌렸다라고 하면은 가장 흔하게 엄지손가락하고 검지 일부가 이렇게 저리는 증상이 있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상완 쪽 이두근 이쪽 근육이 약화가 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팔을 구부리려고 할 때 의사가 힘을 줘서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힘이 좀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아까 이 환자분이 얘기했듯이 6번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6번과 7번 사이에 있는 경추가 추간판이 탈출이 됐을 경우서 그런 경우에는 검지와 이제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정도가 이제 감각이 좀 둔해진다든지 안 그러면 삼두근의 뒤쪽에 있는 삼두근의 근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과 흉추 1번 그러면 이제 8번 신경이 눌렸다고 하는데 보통 그거는 끝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감각이 좀 둔해진다든지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임상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내가 손이 저리긴 한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냐 안 그러면 마지막 손가락이냐에 따라서 어느 신경이 눌리고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경추신경 피부 분절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 압박 증상 말고 그다음에 이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양재원 원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지만은 보통 이제 오십견 같은 어깨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이 목하고 여기서 나오는 상완신경총이라는 어떤 신경 다발이 이렇게 지나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쇄골 밑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쇄골 아래쪽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목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곽출구 증후군도 감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이 저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흔한 거는 아까 목 디스크도 있지만은 수근 터널 증후군이라고 여기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돼 있는데 손목에 있는 인대가 비유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서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손이 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이 저린다고 디스크라고 진단하지 않고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척추 뒤쪽에 있는 후종인대가 이렇게 나이나 어떤 노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두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대 자체가 신경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환들을 잘 감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양재원 원장님이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생활 관리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바른 자세 아까 얘기도 하셨고 하셨는데 이 목 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 쪽 근육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굳지 않고 이렇게 평소에 괜찮은 상태로 유지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깨 근육이라든지 목 근육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뻣뻣해졌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온찜 따뜻한 찜질에서 근육을 잘 풀어주시는 게 좋고 베개 높이 같은 경우는 낮은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로 하시면 좋냐면 자기가 목에 어떤 베개를 베서 높이를 조정을 했을 때 팔이나 신경이 눌리는 이런 증상들이 가장 덜한 높이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이 우측의 경추가 잘 돌아가지가 않고 어깨, 팔 통증, 그리고 저림 증상, 힘 빠짐까지도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신경이나 근육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추에 이 축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이라고 하는 것은 경추의 일자목이라고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부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 가로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추가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방향이 바뀌어 있으면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뼈 구조가 바뀐 상태에 따라 근육 모양도 바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각근 증후군이라든지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근육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추에서 5번에서 8번까지 신경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경추에서 그리고 목의 근육에서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손목 이 부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막히는 곳이 생기게 되면은 그 부위에 따라서 신경 증상이나 근육 통증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시면 이런 증상들에 따라서 엑스레이라든지 혹은 고개를 돌려본다든지 숙여본다든지 아니면 눌러본다든지 이러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증상이나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증상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일단은 근육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경추 쪽으로 신경근 압박이라든지 회전의 문제 그리고 추간공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이 자주 시행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자목 같은 경우는 추간공의 압박된 부위들을 점점 더 늘려주는 쪽으로 치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 돼 있는 경우에는 회전이 돼 있는 부위를 다시 찾아서 원래 위치로 돌려주는 추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단 한 번의 추나 치료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뼈의 모양대로 근육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 치료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하고 추나 치료도 10회에서 20회 정도는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얘네들이 틀어졌던 것들이 내 몸의 위치로 정렬이 제대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시술이나 수술을 찾게 되는데요. 침치료나 약침 치료만으로도 실제 디스크 파열도 치료가 가능한 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실제 치료를 해보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지만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이 근육의 문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추의 커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뼈의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나 치료 또는 약침 치료로 근육과 뼈 두 가지를 다 잡아야지 치료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도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베개 높이도 경추 부위의 커브를 저희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높이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개를 베는 것보다는 경추 부위로 집중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경추 베개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들도 경추의 커브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좀 평소에 생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알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팔과 통증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근육이 사각근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사각근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좀 관리법이 있을까요? 네, 사각근은 목과 쇄골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목을 조금만 젖혀봐도 만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렀을 때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아, 내가 사각근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고개를 아픈 부위와 반대로 돌리신 다음 충분히 뒤로 젖혀주시고 반대쪽 어깨는
충분히 내려주신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목을 계속 늘려주는데 목이 당겨지는 느낌만 있다고 하시면 사각근이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회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